네, 이번 시간은 제2강 16번 문제부터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6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해서 즉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받는다던가 영업 취소를 받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가 되며 그러한 제재 조치의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술을 판매했다는 이야기는 행정법규를 위반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러한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게 되는 건데 실제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었던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제가 줄여서 그냥 알바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원이 잘못을 했는데 실제로 영업정지라고 하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주인이 받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법에서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가 되며 이러한 조치의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 고의나 과실 같은 거 없어도 부과한다는 거예요. 즉 알바생이 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을 때 고의나 과실을 갖고 판매해야지만 영업정지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해서 부과하는 것이 바로 영업정지라고 하는 제재 처분이구나 라고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2번,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여러분 형사소추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 절차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 판결의 확정에 앞서서 일정한 위반 사유를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성매매 알선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매매 알선이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 의해 가지고 각종 형사처벌 같은 거 징역 같은 것도 있겠고 벌금도 있겠고 다양한 식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취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영업 취소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에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영업 취소해 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은 영업 취소 먼저 나와도 괜찮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형사소추의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형사 판결에 앞서서 성매매 알선에 대한 위반 사유를 들어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차적인 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된다는 뜻이겠고요. 3번 보기 이어서 살펴보시면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권익 침해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거나 조금 애매한 지문인 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제재적 행정처분 할 때 꼭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치고요. 법률 유보의 원칙상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면 그렇죠. 여러분 침입적 처분할 때에는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행정청이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권한 행사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의 행사의 재량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재량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고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의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의 갱신과
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강남구청장한테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얘가 체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무서장이 강남구청장한테 야 A라고 하는 애 세금을 오랫동안 안 내고 있는 애거든. 얘한테 허가 같은 거 내주지 마 라고 요구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법조문인데 이런 것들을 관어사업의 제한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그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판례에 의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은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들이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제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 파트에서요. 관어 사업의 제한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각 주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니까 1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17번. 행정법의 규정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따른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개정할 때는 미리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2번 보기를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이 아닌 다른 특례 규정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즉 특별법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 협의를 한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협의라고 하는 말도 항상 뭐 동의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법조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2번 보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법을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3번, 여러분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즉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배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선배가 케어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선배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4번,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또 외부에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여러분들 이거 행정청에 대한 정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꼼꼼하게 내용 파악하시고 관련된 법조문까지 반드시 기본서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18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피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누가 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피고가 위원장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골라내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지문이었었고요. 2번.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견을 받게 되면은
쫓겨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처분성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3번 보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번.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일명 처분적 조례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이 처분적 조례라고 하는 것은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대표적인 케이스 두밀분교 폐지 조례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4번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보건복지부 고시 처분성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일명 처분적 고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처분적 고시 당연히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제약회사라든가 요양기관은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대한의사협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정답 고르시게 되면은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고 쉽게 고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19번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번 소음 진동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가 취소가 되었대요. 그 후에 배출 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가 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 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즉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는 배출 시설 설치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없어졌기 때문에 외형상 설치 허가 취소 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여러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상 이익은 없다라고 한 판례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처분,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건설허가 처분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 부분 허가 알고 있으십니까? 부분 허가가 있고 최종적인 허가 처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흡수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건설허가 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내용이고요. 3번 법인세 과세 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했대요.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결국 소득처분 금액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감액경정 처분을 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감액경정 처분을 했을 때 소외 대상은 뭐가 소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초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번 건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 취소 소송 중 내가 개고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던 중에 건물 철거 대집행의 개고 처분에 이어 대집행의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미 끝나게 되었대요. 그런 경우에는 개고에 대해서 다툴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개고를 다투는 실익이 결국 내가 그 건축물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건데 이미 건축물이 다 부셔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의 이익은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내용이니까 2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20번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 원처분주의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일단은 영업정지 3개월이 있었다라고 볼게요.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하는 처분이 있고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행정심판 제기하게 되면은 그 결과물인 재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재결과 원처분 중에서 내가 소송을 제기할 때 뭐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원처분주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래의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라고 한다는 것은 재결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해야 된다가 원처분주의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영업정지 3개월, 재결 이렇게 두 가지의 처분이 있을 때 소송 대상은 원처분이 소송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 즉 재결에 이게 인용재결이든 기각재결이든 각하재결이든 간에 고유한 하자,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해야 한다를 원처분주의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이 없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재결의 경우가 그 예이다. 주체에 있어가지고 하자가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주체에 있어서 하자가 있을 때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재결 자체의 내용상 위법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해당한다. 내용상의 위법도 당연히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3번, 제3자율을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인용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해야 하는 것을 원처분주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처분주의에 반하는 내용인데 요거 한번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냐? 일단 여기 골프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주인이 있었는데 이 골프장 주인께서 자기의 골프장 사업 시설을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 시설을 확장하고 싶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골프장을 좀 크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요거 주민들이 별로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겠죠. 가뜩이나 골프장 와가지고 맨날 차들 모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교통 번거롭게 하고 막 딱딱거리는 소리 나고 하니까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사업시설 확장까지 하겠다라고 행정청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행정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수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가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 수리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냐면은 원래 사업시설 확장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거든요. 자기완결적 신고이기 때문에 이 수리는 원래 아무 의미가 없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일단 수리는 형식적으로나마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꼴배기 싫었었던 동네 주민들이 있겠죠. 즉 A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인데 이 모습이 꼴배기 싫었던 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한 거예요. 취소 심판 제기했습니다. 누구에 의해 가지고? 주민에 의해서. 주민 B에 의해서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취소 심판이 제기가 되었으면은 여기서 어떤 재결을 내려야 되냐면은 처분성이 있습니까? 처분성이 없습니까? 처분성이 없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재결이라고 하는 재결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하재결이 나온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인용재결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재결 자체에 뭔가 커다란 문제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재결 자체로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 당연히 골프장 주인인 A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A가 이것에 대해서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해주게끔 해주자라고 했었던 사안이 바로 요 사안이었던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A가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번 보기 이어서 살펴볼게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가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처분주의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해야 한다를 원처분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케이스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결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결이 위법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대입해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재결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이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어쨌든 내용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1번 정보공개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비공개를 해야 될 정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일부에 있어가지고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 공개 대상 되는 것, 비공개 대상 되는 것은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가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방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거, 여러분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3번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 행위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 여러분들 이런 회의록 인적사항 같은 거 공개되게 되면은 싸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4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이런 정보 같은 거 함부로 공개되면은 싸움 난다라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게 되면은 이런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22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조는 아시겠지만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1번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것이 불법 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 같은 거 인정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2번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권력분리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여러분들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일명 행정입법 부작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당연히 위법인과 동시에 위헌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된다는 뜻이겠고요. 3번 보기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유흥주점에 감금된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 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대요.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비교해드렸던 거 기억하고 있으시겠죠? 소방공무원이랑 비교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이 화재에 대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책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법령을 위반하여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법령을 위반하여 라고 하는 말은 법을 위반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의 법을 좁게 봅니까? 넓게 봅니까? 넓게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 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해야 했다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되게 넓게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워딩,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워딩이니까 반드시 매칭시켜서 공부하시면 되는 내용인 겁니다. 정답,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니까 3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23번,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여러분 사정판결, 사정재결. 사정판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취소, 소송일 때에만 인정되는 개념이고요. 사정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 심판에서 인정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도 인정된다. 의무이행 심판에서도 인정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어쨌든 공통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정재결도 인정되고 있고 사정판결도 인정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 모두에 적용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는 여전히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외관을 띠고 있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적 전치주의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행정심판을 거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반면에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필요적 전치주의 사안에서도 행정심판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 된다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는 적용되겠지만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3번. 무효 확인 판결에 간접 강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있다. 예, 맞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효 확인 판결에서는 간접 강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거 입법의 불비라고 한다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었었고요. 4번. 판례에 따르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인정된다고 한다. 여러분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는 여전히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 제기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소기간의 제한이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내용이니까 2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24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행 건축법상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이 되는데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선택하여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2번 건축법에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아시겠지만 병과한 거 가능한 거 알고 있으시겠죠? 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구나 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3번 보기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비록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 이행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시간에 대한 이행강제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가 있다. 이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시정명령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위법한 건축물을 지었냐? 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했었다가 시정명령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개고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는데 갑자기 2020년도에 시정명령 한 번 딱 한 다음에 시정명령 딱 한 다음에 이때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3월 달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 이때까지 안 냈었던 거 다 내라고 했었던 사안이었다는 뜻이겠죠. 말도 안 된다는 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무효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고요. 잘 판례 내용 매치시켜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4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하였으면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이 법상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있으신 내용이죠. 3월 7일 날 예컨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은 시정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 4월 7일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4월 7일이 지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월 10일 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의무가 이행이 되었습니다. 의무가 이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행강제금 더 이상 부과합니까?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4월 9일 날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어요. 부과된 것은 징수는 해야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다시 기본서를 통해서 잘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정답을 고르시게 되면은 3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25번.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번.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때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문서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 행해져야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잘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신청할 때에도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분을 받을 때에도 문서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2번.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간,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해관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두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3번. 행정청은 신청의 구비서류 미비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하러 갔는데 뭔가 서류에 미비가 있거나 이름 같은 것에 조금 잘못 기재된 것이 있어요. 그럴 때 나 그냥 이거 안 받아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냥 상대방한테 너 일주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챙겨서 와 혹은 고쳐서 와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구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4번.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권 같은 것들은 여권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권 같은 거 발급받을 때 구청 같은 데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권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발급받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니까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2020년도 여러분들이 작년 2020년도에 시험 봤었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생소했었던 법조문을 좀 등장시켜가지고 학생들을 어렵게 했고 또 생소한 판례를 1번이나 2번에 배치시켜가지고 뭔가 헷갈리게 만드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래도 기본서를 꾸준히 읽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였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군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변형 형태를 이해하시기보다는 문제를 적당하게 풀어보고 적당하게 풀어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기본서를 통해서 계속 회독해 주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진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뜻이겠죠.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내용이고요. 네, 2021년 시험에서도 고득점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